지난 한 주 동안 수원시 일대를 공포로 몰고 갔던 팔달산 토막 살인 사건. 유력한 용의자가 어젯밤 11시 40분경에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중국 동포였고 50대 남성인 박모 씨였습니다. 피해 여성 역시 박 씨와 동거해왔던 중국 동포 40대 여성 김모 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신을 훼손하고 살점 형태로 유기했던 흉악한 수법이 충격적이었는데 이번 사건의 범행 동기와 풀리지 않는 의문들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눠보죠. 경기대 범죄심리학과의 이수정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유력한 용의자와 피해자 모두 중국 동포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피해자가 동거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원한 범죄로 인한 사건이라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그 드러난 그 상황으로 봤을 때 과연 단순히 동거녀에게 대한 의심이나 뭐 배신으로 인한 그야말로 뭐 이별 범죄에 해당하는지 뭐 증거들이 받쳐줄 수 있어야 된다고 보이고요. 예. 물적 증거가 다 확보가 된 게 아니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좀 더 확보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대한 탐문 수사가 좀 더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네. 근데 이제 검거 당시에요. 또 다른 여성이랑 새로운 동거를 시작하려고 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남성의 그 주장이 동거인 것이지 그게 또 다른 피해자를 그 유인을 하는 과정이었었는지 뭐 그게 사실은 불명확하죠.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범인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더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추가적인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세요. 그리고 지난 4일과 이제 어제 추가로 발견된 시신이 동일한 인물로 파악되고 있고 시신의 가슴 부위를 훼손한 것으로 볼 때 이 범죄 수법이 굉장히 잔인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일반적인 살인 사건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지금 오원춘 사건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수법인데요. 문제는 그렇게까지 잔혹행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지금 발견된 시신 이외에 아직 발견이 되지 않은 그 부분들이 존재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놨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오원춘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오원춘의 집과 불과 1.4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범행 장소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원춘 사건처럼 비슷하게 이번 용의자도 시신을 비닐봉지 여러 개 나눠서 이제 보관했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모방 범죄일 수 있는가 뭐 이런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모방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는 왜 같은 비슷한 이제 뭐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그런 형태의 지금 시신의 훼손 방법을 선택했는지 사실 지금 전혀 설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좀 더 명확하게 캐내줘야 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예, 그 과정에서 그렇다면 인유 캡슐이라든지 혹은 장기 매매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 장기 매매는 일단 요건이 충족이 안 된다고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나머지 다양한 이유, 외국인들이나 뭐 한국에서 발생하는 살인 범죄에서는 발견하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상태와 연관된 이유가 설득력 있게 제시될 수 있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살점이 있던 비닐봉지 안에 여성 속옷이 함께 있었다는 것인데요.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일각에서는 뭐 사이코패스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지금 이게 성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는 사람의 유기 방법은 아마도 아닌 것으로 예컨대 성적으로 상당 부분 과학적인 의도가 있거나 또는 이제 사법권을 우롱하려는 어떤 생각이 있거나 이렇지 않고서는 지금 시신을 이런 형태로 흩뿌려 놓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추정하는 그런 여러 가지 뭐 성격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죠. 예, 성적 가학증이나 어떤 사법권 우롱의 의도도 있을 수 있다고 보시고 그런데 말입니다. 이 피해자의 시신이나 살점이요. 그 발견된 장소가 사람들의 왕래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제 계속 발견했단 말이죠. 네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글쎄 이제 이 사람이 뭐 지금 이렇게 폐기물을 모아두는 곳 이런 곳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산에다가 흙 뿌려놓은 형태로 지금 유기하는 것은 사실은 좀 특이한 부분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기했다라고 그냥 주장하기에는 이게 적합한 장소를 찾았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시신의 나머지 부분들을 찾는 데다 집중해야 되겠죠. 예. 그렇다면 이것이 뭐 어떠한 전시 효과를 노렸던 범죄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글쎄 그렇게도 뭐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게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이다 보니 뭐 경찰과의 어떤 수사의 진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이 사람 어느 정도 수집할 수 있는 사람인지 예. 뭐 예를 들자면 인터넷을 활용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이 결국에는 유기를 하는 뭐 의도를 추정하게 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좀 의문이 있는데 지난 4일에 이제 상반신 시신이 발견됐었고 그 당시에 이제 경찰이 대대적인 수색을 했었고 탐지견까지 동원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또 이제서야 추가 시신 비닐봉지 4개가 발견됐을까? 그럼 이걸 시신 유기한 것이 수사 시작 후에 추가로 유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탐지견까지 있는데 뭐 시신의 일부를 찾아내지 못했었다는 것은 탐지에 뭐 어떤 실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대목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유기한 그 시점과 만약에 지금 어저께 발견된 뭐 유기한 부분의 그 시신의 그 시점이 다르다면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람이 아마도 뭐 첫 번째 유기를 하고 뭐 예를 들자면 경찰의 반응을 좀 봐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타이밍에 또 나머지 부분을 갖다가 옮겨놓고 뭐 이런 만약에 상황이라면 뭐 어떤 한국의 무슨 어떤 사법권을 뭐 시험해보기 위한 시도였다거나 뭐 어떤 설명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죠. 네, 뭐 동일한 날에 유기됐든 뭐 시간차를 놓고 유기했든 어떤 경찰의 일정 부분 책임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일 수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예. 자, 흉악한 수법을 봤을 때 이게 추가 범죄가 드러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금 뭐 이미 피해자를 뭐 새로운 이제 내연녀를 끌어들이려는 시도를 했다라는 것으로 봤을 때도 예. 상당 부분 지금 이 사람이 과거에 뭐 한국에 체류하면서 또 다른 유사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는지 그런 것들은 사실 설명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예, 어젯밤 11시 40분경에 이제 검거가 됐기 때문에 어떠한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고 또한 사실 규명이 필요할 수 있겠네요.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였습니다.